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입니다.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일정들을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에서 세력들이 준비하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급등이 터질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정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은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개인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후발로 들어가서 세력의 먹잇감들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시장의 흐름이 지금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테마주들이 100% 갈 게 200% 갑니다. 그런데 하락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테마주들 100% 갈 게 20% 30%만 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일정은 확인을 해라. 재료가 언제 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재료가 뜬 다음에 뉴스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먹을 폭이 3%밖에 안 남았고 하락폭은 20%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베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 흐름들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기술적 패턴들이죠. 패턴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뉴스 뜨면 갖다 지르고 보고 아니면은 매수를 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메타. 기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일정들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테마주들 한 번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나오는 일정들은 이래요.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일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거죠. 주한 중남미 대사당 간담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녹색기후 기금 사무총장 면담 이런 거는 뭐 그냥 의미가 별로 없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 국민연금에서도 투자 자금들이 좀 빠르게 집행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표가 나온 것은 매크로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내구재 주문 얘기가 나오고요. 요거 중요하죠. 파월 연준 의장이죠. FOMC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이틀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요. 요날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날에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을 개최를 합니다.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거 요즘에 이제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요쪽에서는 이미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은요, 수소 인프라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산업부 2차관이 방문을 하는데, 수소 관련주들 요즘에 많이 쉬었죠. 그래서 요거 체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는 실업 관련,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건데, 요게 지난주에 19만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그래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좀 줄어들어요.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들 아니면 고용 동향이 조금 안 좋아져야지 시장에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요. 한국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어떤 재료가 있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지금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굉장히 대박 일정이 있죠. 2월에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이 고용 보고서로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다음 주 흐름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중남미 대사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오늘은 건설 관련 건설 기계 업종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수가 좀 들어갔다고요. 그거하고 스마트 팩토리 여기 있죠. 그다음에 정치 테마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정치 인맥 테마들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테마, 부산 엑스포 테마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 7일 화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브라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2032년까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건설 기계 시장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설 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2022년, 2023년 브라질 건설 기계 시장이 호황이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고 남미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있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3년 올해까지 한 2년에서 3년 동안 건설 기계들을 돌리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체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낙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뭐 이슈가 터질 수 있다, 뭐 수주가 난매수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상중 하로 테마들을 좀 나눠드릴 것인데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 기계 인프라 관련주들을 하로 그레이딩을 한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주들은 어디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키예요. 터키. 지진이 크게 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미와 같은 제3지대에서 추가적인 발주가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순위는 어디죠? 중국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아마 4월달, 5월달에 전면전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기계, 인프라 관련주들의 힘을 굳이 실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고, 그래도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이렇게 종목들을 좀 넣어두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도화엔지니어링, DY파워,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추세가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고, 히림이라든지 데모라든지 시공테크 얘네들은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이 전부 다 체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종목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댓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종목명을 좀 써달라라는 자막으로 써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명을 하나하나 듣고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컨텐츠 지금 이렇게 제가 종목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은 어디에 올려놓는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찍기 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서 이 일정주들, 일정 관련된 내용들과 거기에 따른 테마주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이 추천이 됩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파동 추천주들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해석을 합니다. 과연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악재예요, 호재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급등주의 생애주기.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사실은 급등주들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파동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얻으실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자료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를 검색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제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어플 설치하실 수 있는 주소를 올려놨고요.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다?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에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의 추천주들 보시면 대단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력주 급등주 잘 잡아드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데 맥점 나오고 나서 50% 올라가는 종목들 DNT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뉴로메카는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121% 요 맥점입니다. 여기 파동론을 보시면 여기가 맥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121%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요. 맥커스도 뭐 34% 급등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위메이드 맥스는 뭐 100% 더블 났죠.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했으면 뭐 한 2000만원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하나만 있으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아니면 테마주 정리 수익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종목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도화인지니어링, 디와이파워, 진성TC 요 종목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냐 이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수급들이 제일 중요하죠. 수급을 보시면은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전에 기관들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외인들도 이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또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에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와서 나갔습니까? 여기 나간 것들 보면 얼마 안 돼요. 그죠? 별로 안 나갔다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누가 만지고 있다? 기관 외인들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도 돼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거래량 쭉쭉 세우면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기관과 외인들도 여기에 그 뭐 거의 몰빵 수준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설 기계 쪽을 간다라고 하면 요거를 사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은 뭐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우리가 공략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눌림목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눌림목의 기회도 주지 않고 갔다가 위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언제 삽니까?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사죠. 그죠? 여기서 산다고. 그런데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가 5,000원에서 8,000원 이상 거의 9,000원까지 갔다가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이렇게 물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파동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수렴합니다. 볼린저 밴드 수렴하고 여기 3번 만들고 4번 터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번 나오고 있죠. 5번에서 나온다면 여기 6번 진행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팔면 얘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적어도 30%에서 50%는 올려놓고 끝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현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베팅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대신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이 매수 거래량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두산
두산 인프라코어는 21선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어떻게 한다?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관심권에 둡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현대건설주 지금 보면 됩니까? 건설주는 보시면 안 돼요. 건설 경기 안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바닥권이죠. 굳이 뭐 거리량도 없어요. 매집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조용한 종목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DY파워도 뭐 실적은 좋지만 건설 업종이 무너지면 그다지 뭐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매수 거래량들은 터지고 있는 상태인데 매수 거래량들 들어오는 거 보면 기관들이 한 5만 주 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게 뭐 대세를 바꿀 만큼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수세하고 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얘 매수세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100만 주씩 갖다 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디바이 파워는 아직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성 TEC는 의외로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진성 TEC도 보시면은 아까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봤듯이 이런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들 보시면 자 바닥 잡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쌍바닥 잡았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21선 안착 혹은 수렴하고 나서요.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서 4번 나가면서 올라갔다가 어디 여기에서 5번 11선 눌림목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이 터지고 여기서 쌍봉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박스권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박스권 안 잡고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여기에 1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닥 하나, 바닥 둘, 바닥 셋, 3바닥. 아니면 다중바닥을 잡았고요. 여기가 이제 철벽 방어선이 되겠죠. 1번 만들었고 2번 여기 바닥 잡았고 3번 나오고 나서 올라가려다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저점은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선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진성 TEC도 관심권에 놓고 두산 인프라코어랑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림도 괜찮아요. 히림도 차트는 수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는 구간들인데 히림은 사실 뭐 시장의 메인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요렇게 한 번씩 쭉 당겨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빠졌어요. 완전 바닥까지 빠졌는데 여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당겨놓고 하고 있는데 큰 흐름상 보면은 어떤 수렴들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 삼각 수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위로 터지면은 급등이죠. 하지만 요 추세대를 이탈하면 특히나 요 200일선을 이탈하면 다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기준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기계 인프라 관련주들 봤고요. 이제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중요한 거 많다고 그랬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요. 이건 정치 테마들 막 급등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요거 스마트 팩토리 요건데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은 3년 만에 코엑스에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을 개최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모든 기업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들에서는 공정 자동화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K 배터리 3사가 미국 공정 자동화에 3조 5천억을 쏜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마트 팩토리에 꽂혔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자동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동화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종목들은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와도 연관이 좀 있어요. 중첩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요도가 상입니다. 그런데 종목들 많죠? 전부 다 로봇 테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MD스테크, 휴림 로봇, TPC, 스맥, SPG 시스템, 아지네스텍, 듀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티라, 유텍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강한주식연구소 오시면은 제가 올려놨고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성
일정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수급이 붙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담보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로체 시스템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성장 흐름들 괜찮고요. 고용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SFA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삼익 THK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테마성 흐름보다는 뭐로 실적주로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에 따라서 누가 대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장주를 따라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MDS 테크가 있습니다. MDS 테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매집이 됐다가요. 매집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상당히 강한 시세 랠리를 보이는데 이미 랠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파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죠? 돌파 나온 다음에 어디 온다 그랬어요? 11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선 왔다가 그죠? 2차 파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내려와서 박스권 만들죠. 제가 아까 얘기한 박스권이 이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7번, 8번이 터지는데 이게 점상으로 붙었습니다. 그죠? 이제 증자라든지 무증 이런 이슈를 가지고 붙었는데 8번 가서 9번, 10번 가면은 이제 시세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여기서는 파동이 이렇게 큰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완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를 또 끄잡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무상 증자 가격 인하 효과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는 4번 구간이 나왔고요. 4번. 그 다음에 11선호는 5번. 그 다음에 6번 진행 중. 자, 보세요. 여기의 흐름하고 여기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만 보시면 이런 거 뭐 매매를 아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 가고 7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DS 테크는 스마트 팩토리로 간 것이 아니라 무상 증자로 갔기 때문에 얘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은 뭐 이게 뭐 매집이 뭐 대단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매집하는 겁니다. 그죠? 올리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올렸느냐? 이전에 나왔던 이 물량대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손바뀜을 다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볼린저 밴드 돌파가 4번 그 다음에 11선 안 오고 얘는 강하니까 어디에서 5일선에서 5번 만들고 6번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박스권 만들죠. 그죠? 7번 만들고 8번 간다. 8번이 진행 중이라서 휴림 로봇은 개 중에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TPC를 한번 보시면요. TPC는 우리가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에서도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파동 하나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이 파동의 흐름들을 반드시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역배열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11선 와서 5번. 그죠? 4번 돌파는 안 나왔어도 얘는 생략이 됐어도 5번 나오고 6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7번이라고요. 박스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7번 만들고 8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고점대를 뚫었단 말이죠. 여기를 뚫었고 그 다음에 뚫었던 자리가 어디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은 200일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평균 단가인데 이거를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긴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PC도 지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막 기관들은 치고받고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관 외인들 종목이라기보다는 얘는 주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한번 쭉 급등을 해서 물량을 가져갔을 때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구다? 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세력들이 주포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매수 하나 들어갔죠. 여기 매수 들어갔죠. 여기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 이 가격대의 매물들은 다 제압을 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 내지는 아니면 본전 이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크게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하려고 작업 중이다. 그래서 TPC 괜찮습니다. 얘는 실적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수급 가지고 가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스맥이 있습니다. 스맥도 보시면은요 똑같습니다. 1번 나왔고 2번,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 7번 나왔죠.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갔는데 이게 올라가고 나서 내려왔는데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급들을 한번 봐야 돼요. 그죠? 누가 올리는 것이냐? 이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이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두드려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끄잡아 올린다. 얘도 세력 종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고점대에 저항에 걸려 있는데 얘가 내려오게 되면 지금 매수 아닙니다. 스맥은 지금 매수 들어가면 안 되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죠? 2,750원 넘어서 2,800원 뭐 요 구간까지는 한번 단기 파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로보테마와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올라갔던 그 파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애들이 순수 로봇 종목들이 아니라 이렇게 티라 유텍이라든지 아니면 코인테크처럼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과열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들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뭐 종목이 많으니까 요거는 강한주식연구소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2파전으로 가고 있죠.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2파전인데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김기현 후보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바닥을 파고 있겠죠. 제가 사실 정치 테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만 해 놓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치 인맥 테마 중에서 김기현 후보 관련주들은 나무기술이라든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남성, 우원개발,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뭐 많습니다. 이거 뭐 안철수 관련주들은 뭐 50종목도 넘죠. 간접적으로 연결된 종목들만 하더라도. 하지만 뭐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한국정보공학, 광진실업 요 정도 보시는데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애들은 없어요. 나무기술은 이미 떴죠. 그죠? 그래서 파동으로 보면은 얘가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이렇게 중첩이 됐다가 얘가 박스권 여기서 만들고요. 7번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폭이 이제 3,750원 정도까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기술은 단타 정도로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뭐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박스권을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붕괴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얘는 다시 바닥을 잡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그래서 수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자회사의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온다. 손절 매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바닥에서 아래에서 쌍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슈팅을 한번 보이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자리는 못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성도 나무기술은 지금 위에 딱 서가지고 21선 다시 돌파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남성 이런 종목들은 돌파를 못합니다. 우원개발은 뭐 의미도 없고요. 그죠? 백사는 바닥에서 이제 진행 중. 그래서 거의 탈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뭐 안랩 당연하죠. 그런데 지지율 빠지면서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포들도 손절한 거예요. 이거 올리면서 매집한 거죠. 그죠? 올리면서 개인들하고 쭉 추격 매수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포 일부 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손절입니다. 손절.
전부 손절이에요. 누구 손절이에요? 개인들 손절입니다. 주포들은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양봉에서 매수 들어왔고, 여기에서 고점에서 계속 도지형 아니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캔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전부 다 팔아먹고 나니까 남은 것들은 뭐예요? 주포가 아니고 개인들만 남아있다. 그러면 뭐 전부 손절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써니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써니전자도요.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양봉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분봉으로 쪼개 들어가면 아마 매도한 분봉에서 이 윗꼬리에서 매도한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것은 개인들의 손절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야 돼요. 그죠?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왜? 이 바닥에서 다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집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집 나와야죠. 차트 돌려야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으나 아마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써니전자 이변이 일어나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위로 쭉 쏠 수는 있어요. 쏘는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제자리 올 가능성 많다. 왜 그러냐? 여기 다 매물이거든 이거. 그죠? 그렇게 보시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권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무슨 일정이 있냐면 산업부 2차관이 수소 인프라 현장 방문을 합니다. 수소 인프라.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한참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을 집계한 건데 이게 2008년, 2007년 뭐 이때는 25만 건이면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만 건에서 35만 건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얼마 나옵니까? 지난주에는 19만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는 조금 19만 건 위로 올라와서 20만 건 정도 나오면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요일에 있는 요 수소 인프라 현장 방문 요 내용을 보시면 재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나왔던 재료예요. 올해 수소차를 17,000대를 보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를 보급을 한다, 수소차를 보급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프라예요. 그죠? 그리고 충전소 이런 것들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를 못 나간다. 왜? 충전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수소 관련 인프라 종목들을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중요도가 중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게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분리막은 코롱인더, 상하 프론테크, 저장용기는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충전소 이것도 중요한데 범한 퓨얼셀, 이엔코리아,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생산은 풍국주정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두산 퓨얼셀은 올라가고는 있어요. 매집들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거래량은 터졌는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재미없어요. 이거는 이 상승 추세들 상단을 돌파하면서 빵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이 막 터지고 그때 봐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워낙에 강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수소차 이것이 시세 랠리를 내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롱 인더를 보시면 코롱 인더도 두산 퓨얼셀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그냥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하 프론테크는 오늘 갭상승 갔다가 음봉 밀리죠. 그죠? 아직 아니라는 거야. 음봉이 나와서 저렇게 밀려버리면 저기가 아주 큰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일진 하이솔루스도 별로, 그죠? 역배열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역배열 과정에 있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도 상방으로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쌓여있는 매물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예요. 지금 분기별로 보면은 실적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두산 퓨어셀과 코롱인더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와 같은 종목들과 다르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누가 사고 있느냐? 수급을 보시면 기관입니다. 기관이 찔끔찔끔 계속 매수하죠. 최근 들어서 외인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외인 기관 쪽에서 매집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전 정고점대 어딥니까? 여기가 물량대였는데 이 물량대를 그냥 큰 어떤 어려움 없이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안착했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대의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추세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 역시나 바닥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이엔코리아 역배열 의미 없죠. 효성중공업이 요즘에 삘삘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산다? 이렇게 기관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효성형제, 효성첨단소재나 효성중공업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얘는 추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죠. 또 한 번 바닥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번은 어디에서 매수한다? 11선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11선.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배팅 타이밍이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풍국주정. 풍국주정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가 하루에 10만 주가 거래가 안 되면 이건 트레이딩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묻어둬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부산 엑스포가 눈에 들어오죠. 부산 엑스포 전체 회의가 있는데 이 부산 엑스포에는요.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특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SK 회장이 부산 엑스포 특사로 파견이 돼서 유럽 상국 총리의 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불면은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녁에 매크로 지표는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업률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3%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실업률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간당 임금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다가 이 상승률들이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꺾이느냐, 기울기가 꺾이느냐, 아니면 얘가 내려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에 따라서 서비스업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당 임금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은 뭐가 있느냐? 딱히 뭐 이제 잡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제 지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시공테크 히림은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부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핫한 테마들 또 핫한 종목들이었죠. 첫 번째는 뭐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부산 북항 관련주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신이라든지 영화금속, 덕신하우징, 범양건설이 있고요. 부산 북항 관련주들은 물류 관련주들이 있죠. 동방이나 국보, KLX, KCTC, 태용로직스, 한솔로직스, 인터지스 이렇게 물류업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류 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업체들이 급등했던 것은 언제 급등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류가 마비됐을 때 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대폭발한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DI 지수 내려갑니까? 건화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병목 현상이 다 빠졌고요. 전 세계가 글로벌 침체 국면,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크게 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회사들의 실적은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요쪽은 그냥 우리가 중장기 뭐 실적 투자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냐 이런 거예요. 시공테크 아까 봤고요. 히림도 봤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이제 얘는 테마를 위해서 태어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테마성 흐름들이 되게 좋았는데 900원짜리 1000원짜리가 10만 주가 안 돼요. 탈락.
이런 종목들 매매하다 물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신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다? 여기 200일선에서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신 정도는 뭐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유신 정도는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200일선 이탈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하면 요 위에 4만원대 초반에는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뭐 별로죠. 역배열 이런 거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범양건영도 역시나 역배열 과정에 있고 동방 이런 물류업체들 물류 관련주들은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낫다. 국보도 이제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돌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 내가 여기서 터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한 2달 동안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과정에서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안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고요. KLN이라든지 뭐 KCTC 별로 뭐 매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전부 다 역배열 과정. 이것은 왜 그렇다? 물류 쪽이 지금 컨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어디에 올려놨냐?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놨어요. 강한주식연구소는 무료 어플입니다. 어플이에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 무료고요. 제가 매일 단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 파동 종목이죠.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 해설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급등주의 생애주기 제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번호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급등주 매매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만 알면 할 수 있는 요 내용까지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제 영상 강한주식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 설명란이 있죠. 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댓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댓글을 상단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아이폰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깔아서 자료도 받으시고 추천주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주 잘 갑니다. 이렇게 요거 다 추천주들이거든요. DNT 많이 올라갔죠. 그죠? 뉴로메카는 뭐 100% 이상의 급등이 터지고 있는 거고 메커스 역시 30% 이상, 아가방 컴퍼니 30%,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도 100%짜리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저하고 계속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